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밭에서 쑥을 캐는 게 아니라 자르는, 쑥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가위로 자르는데요. 쑥을 잘라서 쑥 된장국을 끓여서 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쑥을 자르는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얘기할 것은 분류는 꼭 이혼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불륜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주는 심리학자가 미국에 있는 에스터 페렐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책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욕망과 결핍, 상처와 치유에 대한 불륜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안내하는 글을 읽어드리자면, 바람 피우는 사람이 가장 매료되는 타자는 새로운 애인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다. 이 말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에스터 페렐의 뜨거운 화제작 불륜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대의 사랑을 들여다보다. 불륜, 이것은 한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관계와 행복, 정체성을 전부 앗아갈 수 있다. 몹시 치명적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나도 흔한 이 인간적 경험을 늘 터부시되고 금지되지만 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이 유서 깊은 사건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사람들은 심지어 행복하게 지내는 커플조차 바람을 피울까? 상대의 부정이 왜 그토록 상처가 될까? 불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혼에 대한 낭만적 기대가 우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일까? 예방할 방법이란 게 존재할까? 동시에 한 명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외도가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인 에스터 페렐은 가장 독창적인 시선으로 현대인들의 관계와 사랑을 통찰하는 인물로 꼽힌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외도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며 이 주제에 몰두했다. 페렐은 불륜이 오늘날의 사랑과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또 어떤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개인과 문화가 사랑과 욕망, 헌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독특한 창문이 바로 불륜이라는 것. 이 책은 금지된 사랑을 다각도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다양한 사랑과 관계를 들여다보는 솔직하고 유익하며 도발적인 탐구로 독자를 초대한다. 이렇게 책 소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책 소개보다는, 물론 이 책 소개를 보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책을 쉽게 사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책을 사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 남편을 첫 번째 불륜을 용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용서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늘 생각했던 게 불륜은 꼭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였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에스터 페렐이 테드에 나와서 강의를 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2015년도에 밴쿠버로 강연을 오셔서 밴쿠버에서 테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저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고 깨달음을 주기도 해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커플이 함께 들으며 이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가져오자면, 과거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남편의 불륜을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거나 옷에 묻은 립스틱 자국으로 알게 되었다면 요즘에 우리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불륜 기간 동안 나눈 수백 개의 메시지와 서로 나눈 사진들, 욕망의 표현들을 보게 되고 그것은 우리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지요. 디지털 시대의 불륜은 우리를 잔인하게 난도질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또 다른 역설에 직면합니다. 낭만적인 이상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이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의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륜을 저지르기 좋은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욕망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했다면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온갖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떠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수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주변에 봐도 이런 주위의 시선들 때문에 남편의 불륜에 대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상하거나 바보 같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전 남편의 불륜에도 이혼하지 않았었고 그 뒤로 서로의 노력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던 시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14년을 첫 불륜을 알고도 더 살 수 있었겠지요. 완벽한 관계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불륜을 한다는 에스터의 말은 제가 잘못 산 건 아니라는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의 불륜을 빼면 저의 결혼 생활은 전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아주 완벽했었으니요. 얼마 전에 옛날 저의 카카오 스토리를 들여다보았다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부부였고 가정이고 커플이던데 어떤 이는 저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다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을 빌자면 나무 10그루가 있는 숲에 한두 개 썩은 나무가 있다고 숲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냐는 것과 같았지요. 저의 결혼 생활에 7, 8알은 좋았거든요. 에스터 파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륜은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커플은 불륜이 남긴 흔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불륜은 여기 그대로 머무릅니다. 어디 가지를 않지요. 사랑과 욕망의 딜레마는 단순히 흑백이나 좋고 나쁨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도 마찬가지지요. 상대를 상처 주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간음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다시 말해 불륜의 피해자가 항상 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에서도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불륜 찬성자이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암에 걸리기를 추천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륜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본 사람들이 종종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불륜을 이중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한쪽은 상처와 배신, 다른 한쪽은 성장과 자아 발견입니다. 불륜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전 남편의 첫 번째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했었고 두 번째 불륜 때는 그냥 아파만 했었고 세 번째 불륜 때는 이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게 나의 삶이라면 전 남편의 불륜과 상관없이 정말 잘 살면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 결심했었고 그 뒤로 정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았었는데요. 저는 전 남편의 불륜을 해서
상처와 배신 대신 성장과 자아 발견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페렐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세 번의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을 동일한 사람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에스터는 이런 현명한 질문으로 이 영상의 끝을 맺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그것이었죠. 그래도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많은 추억을 함께 쌓은 사람이기에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와 다시 결혼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혼을 했던 이유도 이혼을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도저히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였었습니다. 늘 제가 붙잡고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라 한번 놓아보고 싶었어요. 잡은 손을 내가 놓아서 끝나는 관계라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끝까지 옆에 있을 관계라면 내가 잡은 손을 놓더라도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불륜으로 모든 커플이 이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불륜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방의 불륜을 상처와 배신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성장과 자아 성찰의 계기로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같은 사람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는 멋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정말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는데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게 메일로 연락 주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제 남편이 외도를 하셔서 정말 차라리 맞고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그 상처에 너무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분 연세가 70대십니다. 그리고 부인이신 이분은 남편분보다 15살이 어리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15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적어도 살면서 바람을 펴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15살이나 많은 남편이 그것도 70을 넘긴 나이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실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래도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람은 핀 거는 잘못한 거지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그분의 그 말 속에서 남편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혹시 이혼을 하지 마시고 한번 용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시 남편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에스더 페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에스더 페렐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 테드 영상 이렇게 치시면 이분 영상이 검색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셨고 너무 아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잘라온 쑥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멸치에 똥을 따고 다시마를 물에다가 좀 담가 놨다가 육수를 내서 두부와 된장과 쑥을 넣고 쑥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 다시마 보여드린다라는 게, 이 다시마가 저는 이제 한국 갈 때 한국에 이제 고홍 다시마라든지 그런 걸 사오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다시마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건조한 다시마가 캐나다에서는 저기 하이다과이라고, 그쪽이 완전 정말 자연이 너무너무 청정 지역인데 그쪽에서 다시마를 말려서 그거를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이 하이다과이 다시마만큼 그 육수가 맛있게 나는 다시마를, 한국 거는 아직 제가 뭐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이 하이다과이 다시마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마 자랑 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멸치 다듬어서 맛있게 된장찌개 끓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을 차릴 때는 이런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뚝배기에다가 밑에다가 밥을 깔고, 밥은 제가 이제 흰쌀과 렌틸콩에 퀴노아, 아무튼 뭐 집에 있는 잡곡은 다 섞는데요. 이때는 이 잡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밥을 해놓고, 그 밥을 해놓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놓는데요. 이렇게 먹을 만큼만 뚝배기 밑에 깔고 이제 국을 위에 올려서 이 뚝배기채 한 번 더 끓여주면 맛있는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반찬 많이 없어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밥을 또 따로 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밥 바로 꺼내서 또 뜨끈하게 먹을 수 있으니 국밥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는 그런 봄날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맛있게 한 상 먹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축복합니다.